그럼 지금부터 앞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남진열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진열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리 귀중한 정책 토론에 사의를 맡게 시켜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주제 발표 공순희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 사례 발표를 양문종 과장님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자가 총 4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 맥시멈으로 한 10분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멀리서 오신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순철 보건복지여성국 방역대응과장님께서 하시고, 세 번째는 고수희 원장님께서 하시고, 네 번째는 PPT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박준혁 제주도 강력치매센터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정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이러한 귀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본 연구 결과와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확인하였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과 또 지역사회 중심의 그런 치매 돌봄 정책의 그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그런 치매 돌봄에서 세 가지 그런 주체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돌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치매 안심센터이고, 그리고 장교양 기관의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간 보호 서비스 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세 주체 간의 그런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정책에 있어서 향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치매 안심센터는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그런 상담 또는 그런 치매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련 재정이나 인력 부족의 문제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그 전문적인 인력이나 재정 지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또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또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국의 치매 안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이고 또 치매 질환 의료센터입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와 관련된 곤란 사례라든지 치매 케어와 관련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문 인력이 특히 5년 이상의 그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주도하에 치매 카페 등을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관련 인력들이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또 치매 노인이나 그 가족들이 치매 카페에서 활동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도 그 치매에 관련된 카페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치매 노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매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치매 카페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데 이 치매 카페가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치매 카페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치매 카페의 구성원은 치매 노인하고 그 가족이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 상담, 전문 상담이라든지 관련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케어 매니저, 사회복지사나 장교양기관 직원들이 다양하게 이 치매 카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의 경우는 치매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돌봄과 관련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역할과 돌봄 관련된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치매 카페의 그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인력들이 적절히 투입되고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카페의 그런 서비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초록이 치매 관련된 문제들을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등이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 노인의 경우에 그 장교양 기관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주간보호 서비스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왜냐하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서비스를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료적인 관점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족분들이 치매 노인의 케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치매 카페에서는 이제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음악과 관련된 뭔가 음악을 배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치유 농장에서 같이 식물을 기르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치매 케어와 관련된 교육이나 기술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치매 카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현재 일본에서 많이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될 필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치매 안심센터와 또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치매 질환 의료센터나 치매 조기 집중 지원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치매라고 하는 그런 질환의 중증화를 지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치매 질환 의료센터와 치매 조기 집중 지원팀을 지자체별 또는 광역도별로 설치하여서 관련 보건, 의료, 돌봄, 주거 서비스
관련된 그 치매 노인에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케어들을 복합적으로 안내하고 또 적재 적소의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간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치매 노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치매 노인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재가급여의 서비스와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역 공동체의 돌봄 및 보호 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치매 친화적인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 노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치매 의심자나 또는 치매 노인이 마음대로 그 마을을 배회하고 또 실종하여도 다시 안전하게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상점이나 그런 주민회들이 자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치매 관련된 요양시설에 출장을 가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친화 우수 마을의 그런 공통점으로는 첫 번째가 치매 친화 만들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치매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을 조직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 경증일 때랑 중증일 때랑, 그러니까 치매가 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기회들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자원 맵 또는 그 치매 노인이 그러니까 중증화하는 그런 레벨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그 지역사회, 치매 노인의 그런 지역사회 돌봄 또는 그 치매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의응답도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그게 나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순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청 방역대응과장 양순철입니다. 앞서도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왜 방역대응과장이 치매 관련 토론회에 나왔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직책은 제주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 그 방역대응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대응 업무와 또 이제 치매 관련 업무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러한 자격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역대응과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치매 관련 업무는 이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월 2일자로 이제 보직을 받고 와서 이제 느낀 점은 최근 몇 년간의 치매 관련 인프라나 어떤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2017년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치매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양지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치매라는 용어를 이제 인지저하증으로 이제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도 화두로 제시될 정도로 이 치매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제 정책 위주로 부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서도 이제 많은 그런 소개들이 있었지만 그런 흐름에 맞춰서 2018년부터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6개소 생기고 20년에는 이제 분소까지 4개가 생기고 그러한 점을 통해서 치매 인프라가 확대가 되었고 실제 이제 그 치매 가능성 있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1만 명이라고 고려할 때 일개 치매 안심센터가 관장하는 치매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이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좀 치매 그런 안심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치매 대응 업무에 있어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입히고 다양한 그 연구 사업이나 기술 개발 사업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같이 최근 몇 년간의 여러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는 어떤 이제 또 이제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평가는 오늘 지금 그 공선희 센터장님이 오늘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러한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과제가 제시가 되었고 그러한 이제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일이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와 이제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공선희 센터장님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그 과제들을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정책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뭐 2가지 기준이 중요할 것인데 그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2가지 기준으로 정책을 이제 만들 것인데 또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앞서도 얘기한 서두에 인사 말씀에 나왔지만 이제 치매라는 문제가 이제 보건과 의료, 이제 복지와 인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다. 앞서 이제 공선희 센터장님과 임광철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와 인권이 균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아까 그 제안해주신 정책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뭐 이제 치매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뭐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시간 제약도 있고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많은 사업들을 이제 하고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뭐 이제 잘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앞서 그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보 부족이라든지 인지도 부족이라든지 유용성 부족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센터들과 고민을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뭐 정책 지원 중에서 일단 그 치매 관리 조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아까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2019년에 이제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이제 시행 중이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고 그에 기반해서 치매관리 시행 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적 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제도적인 틀은 앞으로도 이제 고민을 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제 그 방역 대응과에서 지금 치매 업무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정신건강팀이 2017년에 신설이 되면서 어떤 이제 치매 관리 사업을 하는 전담 조직의 인프라가 이제 갖추어졌는데 사실 뭐 저도 앞서 소개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뭐 대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분명 어떤 그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할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과 맞물려서 이런 어떤 조직의 정비의 문제는 같이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뭐 치매 노인
들에 대해서 뭐 이제 서비스 접근성 확대나 뭐 주거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꼭 뭐 저희 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도정 전체에 뭐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오늘 뭐 즉시 가서 뭐 해당 과에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치매 정책 연구를 위한 그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실제 우리 저 센터 통해서 뭐 치매 인식도 조사나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치매 정책 연구를 위한 그 정보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부서에 와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러한 그 조사가 실제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제 이런 정성적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정량적인 그런 통계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뭐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앞서 제가 이제 인지저하증이라는 좀 화두가 제시가 되었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자료와는 별도로 제주도 차원의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통버스 안에 이제 버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치매 개선 캠페인을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뭐 정말 뭐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 여기 그 착석하신 분들께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즉시 저희가 뭐 준비를 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에 그러한 부분들을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인지저하증 등 해서 이제 치매 용어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서 그런 치매 개선 인식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고수희 원장님 한 7분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평안전문요양원 고수희입니다. 요즘의 최고 화두는 돌봄인 것 같고 또 돌봄의 위기를 우리가 돌봄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르신 돌봄 현장에 온 게 한 20여 년 전인데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치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쯤이면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 줄줄이 임상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종사자로 살아왔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저희 시어머니가 최근에 치매 환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치매 환자 가족이 막상 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치매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부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더 이제 국면이 달라지면서 복잡한 생각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치매는 당사자이기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알고 있어서 2018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게 됐고 이제 4년 차를 접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봤더니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과연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제공 인력이 충분한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치료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치매 환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커뮤니티 케어의 관점에서 치매가 있어도 정든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즘에 얘기하는 말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치매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한 4가지 차원에서 고민해보고 이 자리에서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치매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 대응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귀포시에서 노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하면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거를 곁에서 보면서 더 힘내시라고 응원드리고 싶고 더 이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 복지계에서 보면 최근 몇 년 새 탈시설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노인복지 쪽은 탈시설화 이슈가 조용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아마 치매 환자를 포함하는 노인 대상의 특성에서 그렇지 않나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시설 생활을 정리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특징이 항상 집에 가고 싶다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집에 모시고 가도 또 집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가족들이 감당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든 집 그리고 정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그 지역사회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치매 마을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호그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거기는 자생적인 마을 내에서 어르신 돌봄이 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도 대규모의 시설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는데 여기 제가 토론문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지역 스스로가 돌봄을 창조하고 적절하게 작동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도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인식 기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공토인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버스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걸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배너 광고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좀 확산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만큼 좋은 홍보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예방적인 차원. 그래서 보통의 삶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것은 두려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입의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리고 경도인지장애처럼 막상 환자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죽어지지도 않고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만큼 희망이 없는 것을 많이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가 됐다 하더라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발표문에서도 보았듯이 항상 지역 불균형 문제는 도드라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불균형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 있고 또 돌봄 인력을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이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심한 강도의 돌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요양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아동생활시설로 이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르신 돌봄 인력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것을 항상 인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단 교육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교육의 개수가 20개가 넘습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치이면서도 교육의 효과는 높지 않은 그런 통과 의례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인구 고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점점 현장에서 좋은 일자리,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가 직원 채용 공고할 때 내놓는 문구이기도 한데 그만큼 훈련되거나 준비되지 않는 인력들이 현장에 와서 어르신을 돌볼 경우 서로 불행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도 정말 최적의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서비스 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노인 돌봄 종사자뿐만 아니라 광역치매센터의 인력도 그러하고 노인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서의 인력도 그러하고 그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은 돌봄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사회자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예. 시가 이제 하실 말씀은 많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근데 시간은 부족하고 해서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단어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광역치매센터의 그 박준혁 교수님, 센터장님의 PPT 자료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센터님 시간은 한 7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실제 그 정책을 연구하시고 실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고령사회연구센터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조금 오래간만에 오프라인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도 소중한 시간인데요. 아마 이제 먼저 잠깐 발표하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질적 연구로 해서 한 15분 정도에서 심층 발표 면담을 하신 걸 가지고 발표를 하셨고, 한데 그 시기 자체가 아마 코로나 시기라서 실제 아마 안심센터라든지 광역센터라든지 실제 직접 서비스가 상당히 제한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광역치매센터장이지만은 일주일에 제가 치매 환자랑 만나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똑같이 제가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다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치매 국가 치매 정책이라는 이제 연구가 일시적으로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2008년도부터 이미 이제 1차 치매 관리 종합 대책이 생겼고, 제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도 2010년도인데 2009년도부터 제주대학교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제가 입도를 한 게 2009년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으로서 그 협력 의사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발전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치매 국가 책임제, 그 다음에 4차 치매 관리 종합 대책까지 오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라든지 정책은 되게 많이 발전되고, 그런 발전된 만큼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이 따라하느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실제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실제 그 인식도라든지 그런 것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조금씩 발전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인식도 조사를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아직도 낮긴 하지만은 제주도가 전국 평균 정도 되고 인식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는 저희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각 카운터파트 정부기관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 관리 종합 수립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는 건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주도가 그 치매 환자 유병률이 제일 높나요? 꼭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 제주도와 치매 그 유병률로서는 높게 나오는데, 그 유병률 조사가 실제 환자들, 제주 지역의 사람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요, 전국 단위로 해서 유병률을, 연령별로 유병률을 구한 다음에 제주 인구 연령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추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고령층이 많으면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귀포시가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추산할 때 유병률이 높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OECD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지 10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 위험을 예방이라든지 진단, 그 다음에 각 중증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케어하고 그럴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10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넘어가서, 이제 종합계획이란 것들은 이렇게 시작돼서, 처음에는 조기 발견부터 시작돼서 결국 고도화되고 각 정책이 세분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벌써 이제 2021년도가 4차 치매 관리 계획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이 시점이랑 이제 코로나 시점이랑 맞물려서 많은 부분들 대면 수업이라든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안심센터 현장 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심센터에서 쉼터라든지 프로그램이 정지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쉼터를 어떻게 이용하냐니까 코로나 대응 팀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게 현장이고,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것은 현재 시점과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에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도움을 줄 거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분명히 아마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인프라 상태는 이제 요양기관 316개, 그 다음에 안심센터 6개소, 그 다음에 해박병원은 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혹시 이거 아세요? 치매 안심병원이 개소된다는 거. 정확히 말한다면 치매 안심병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우리 제주도에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안심병동이 생기는 것은.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 환자 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0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치매 관리 총 비용은 이제 2,000억 원. 급여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 나왔는데,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반 정도.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치매 환자 중에서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이렇게 치매가 진행이 되는데 최경도부터 중등도까지 진행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요양 서비스로 진입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경도에서 좀 뒤쪽으로 갈 때부터 진입을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전까지는 실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되게 개별화된 가족들 그렇게 하는 서비스 되고 이런 부분을 더 채워줘야 될 게 저는 이제 결국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케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져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치매 프렌들리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안심마을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경도부터 이렇게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도 50% 이상이 되지만은 이 부분도 개선할 점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랑 비한다면은 정말 많이 발전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고도화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은 분명히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나라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 뭐 경도 중증 유세에서는 장요양실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결국 치매 안심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 요양시설에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실제 요양을 해서 뭐 힘들고 난리치시고 막 힘들으시는데 그분 한 분 때문에 10명 환자를 케어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행동 증상을 BPSD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실제 케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희가 치매 안심병동이 생긴다면은 그런 환자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어떤 요양 시스템에서 롱텀 장기적으로 케어하는 게 아니라 행동 증상이 있을 때 한두 달 케어하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요양시설이라든지 가족으로 품어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현장에서 우리 요양시설에 있는 선생님들,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버든이 줄어들고 가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갈게요. 안심센터에서도 이제 이렇게 중증 환자는 6,700명이고 강화교실하고 뭐 나름대로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절에서는 상당히 제한일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절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거고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그 우리 동선이 그 센터장님이 이제 어떤 내기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뭐 전적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만 잠깐만 설명드린다면은 결국은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 요양 시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랑 환자 수랑 비교하면은 환자 수가 그렇게 더 차고 넘치도록 많지가 않아요. 제주시는 그러나 기다려야 되고 지역이라든지 양쪽에 이제 서부 동부 쪽에서 조금 도시랑 멀어진 곳에서는 환자들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 불균형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균형적인 배분하고 자원 배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요양시설의 관계자를 그쪽에 더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전문 인력에 대한 확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요양 서비스로 상당한 50%는 케어를 하지만은 초기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그분들이 인식 개선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단순히 센터 몇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인식 개선하고 커뮤니티 통해서 많은 분들을 양성해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전문 인력들이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광역치매센터 하는 것은 결국은 혹시 한라일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도 그리고 제가 4년째 200회 이상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누군가 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은 치매 진단, 치료,
케어 부분에서 다 중요한데 그건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 방법을 다 이제 썼는데 저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매 조금 이제 논의가 안 됐던 것 중에서 조금 우리 잠깐 논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그 고수희 원장님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 자체가 치매 대응 정책이잖아요. 대응 정책이 있는 환자만 케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은 점점 예방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라는 게 정말 특별히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되게 중요한 예방들이 많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제 생각에는 시스템은 좋지만은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직까지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충원율도 아직까지 안심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시스템이 있지만 인력을 점점 충원시키는 것들. 또 한 가지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치매 관리 사업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현장에서 이제 AI 스피커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언택트 시설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경도장애, 인지장애 환자들, 이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가 우리가 10,000명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경도 인지장애는 그게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한 25,000명이 제주도가 있을 거고, 경도 인지장애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치매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노인 환자들이 100명 중에서 1명이 치매로 변한다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1년에 한 8%가 변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 25,000명에 대한 어떤 관리가 지금 되질 않거든요. 또 관리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어요.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되게 일상화되고 노인 되더라도 뭔가 뇌를 자극 활동하는 게 당연히 우리 걷는 운동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인식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안심병원이 드디어 제주대학교 지금 제주의료원에 생기거든요. 우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안심병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격려 부탁드리고, 그런데 안심병원이 이제 제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구조는 잘 짜졌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있는 실제 정신행동 증상이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 선생님이 아마 그 공유 같이 이제 겸직을 하시게 돼서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정착을 하려면은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잘 운영되는지도 조금 저도 많이 격려하고 도움도 드리겠지만은 도랑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조금 설계를 할 텐데요. 치매 예방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뭐 슬라이드는 그 치매의 원인들에 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이건 조금 뭐 어려운 거 아닌데요. 뭐 이게 이제 제가 원문으로 들었던 그만큼 란셋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저널 중에 하는 건데 여기서 뭘 발표했었냐면요. 치매 환자 중에서 40%는 줄일 수 있다더라. 예방할 수 있다더라.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저교육, 청력 저하, 머리 외상, 고혈압, 가음,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담배 5% 증가, 우울증,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 신체적 활동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뭐 대기오염,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각각이 쌓여가지고 치매 환자들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치매는 결국은 치료하고 케어도 중요하지만은 예방도 분명히 앞으로도 같이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방에도 우리가 이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실제적으로 제한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영국 쪽에서 이런 보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실제 치매 환자가 조금 줄었어요. 재만 환자는 있는 환자를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건 그냥
치매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건 여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정책 토론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풍부하게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정민 교수님한테 시간을 제일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가수는 좀 기다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은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뜨시는 분 없이 계속 듣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그냥 발표자 하고 그다음 사례 발표하신 분한테 토론자분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다음에 정책 토론회 때 답을 찾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좀 답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요, 지역사회 중심,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청에서도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도청에서는 또 양순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협력 부분에 있어서 김경학 의원님입니다. 예. 그래서 짧게 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남진열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경학 의원입니다. 오늘 참 모처럼 어려운 시간을 마련해 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진 의원께서 의회에 입성을 하셔서 의회에 다양한 연구 모임들이 있는데 정작 복지 관련 연구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는데 우리 복지연구회를 또 만드시고, 특히나 이제 서귀포 지역의 어르신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지역사회 중심 치매 대응 정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써주시는 데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진열 교수님 참 어려운 분인데 모셔서 자장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쪽 플로어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일찍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진 의원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제 치매가 이제 국가 책임제로 됐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뭐 정책 제언도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자께서 해주신 말씀이나 우리 박준혁 센터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그 가운데 뭐 인식 개선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뭡니까, 학령기 때부터 우리 학생들에게도 일찍 이런 치매에 대한, 특히나 뭐 치매라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좀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인지증, 인지저하증 이렇게 아까 제안을 또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치매에 대한 아니죠, 인지증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프라의 불균형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료집에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다시 첨부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주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체 구성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건데, 어쨌든 관련 인프라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불균형이 있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의회에서 상당히 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읍면에서 요양보호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롱 면허는 엄청나게 쌓여가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면서 우리 저 양문정 과장님 그 제가 아까 보니까 통합돌봄센터 그 뭡니까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이제 케어주택이 이제 3호 정도고 나머지 이제 뭐 프로그램 시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차피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은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상당한 이제 제약이 있고 대상이 어떤 건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좀 더 확대된 규모의 최소한 읍면 지역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서울에 나가서 이제 자식들이 서울에 나가서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없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 실버 케어 주택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별도의 생활 공간이 있고 또 공동 생활 뭡니까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는 또 이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거기에다가 간호 인력이 배치가 되면 주택과 뭐 경로당과 보건진료소가 한데 혼합된 형태의 그런 것들도 적어도 서귀포라면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우리 양순철 과장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뭐 우리 제주도 공직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지금 담당 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 분야에도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길게 하십니다. 오늘요 또 이후에 행사가 있는지 5시 15분 이내에 모든 행사를 좀 종료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드리면서 혹시 지금 폴로아에서 듣고 계셨던 분 중에 질의응답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15분까지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임정미 교수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자료는 70쪽에 나와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이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죄송합니다. 저는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간보호 시설 지정, 운영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 요양원 이런 것들 지도 감독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1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뭐 여가, 문화 요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 인구 추산 한 4천여 명 정도 최근 자료로 보면 그 정도로 치매 노인을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하는 비율이 한 1,200명 정도. 그런 걸로 보면 지금도 많이 지금 집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이나 노인분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의 다양성이 좀 확보되지 않은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활이나 운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 상당히 제가 여기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 혹시 일본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듣고 싶고 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나중에 전화하면 자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운영 인력이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다고 보이고 또 장비 같은 것도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뭐 줄 수 있다는 그 정도만 답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예. 임대미 이상입니다. 교수님, 저 답변은 지금 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양 과장님, 보통 보면은 정책 토론회 할 때 발제자한테 질문을 하는데 토론자한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무임승차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문비라든지 공문비를 좀 드리고 좀 또 다음에 초대하셔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전화하셔서 자문 받으십시오. 한 분만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겠고요. 지금 이제 딱 3분이 남았습니다.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시에서도 이런 토론회 사회를 봤었고, 서귀포시에서도 요 사회를 봤었는데, 서귀포에 오면은 참 참여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동성이 별로 없어요. 제주시는 참 이동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정책 토론회 하면은 그냥 참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저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모든 사회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책 토론회는 서귀포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